자, 이제 시작합시다. 오케이. 고전 시간에 이거는 민요가 한 편 나와 있는데요. 이 민요는 선생님이랑 이 해제 파트 먼저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민요는 근데 얘들아 무슨 노래를 민요라고 하지? 그렇지, 백성들의 노래. 백성들의, 맞아. 백성들의 노래는, 맞아. 약간 한 3가지 정도로 풀이가 되는데,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일단, 노동요야. 일할 때. 그래서 약간 선창, 재창이 누가 한 번 딱 앞에서 하면은 또 뒤에서 좀 따라 부르고 요렇게 다 같이 그래서 집단적인 성격을 좀 가지고 있고 두 번째 민요의 성격이 뭐냐면 약간 제의적이야. 그러니까 약간 뭔가 의식 같은 거 치를 때 다 같이 부른다라는 거지. 또는 또 민요의 특징은 뭐냐면 놀이의 유희의 성격이 있다라는 거. 근데 우리 오늘 읽을 거는요. 노란 색깔부터 읽어볼게요. 이건 노동요인데 어떤 노동요냐면 나무를 많이 채취하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내용이야. 근데 분홍 색깔의 의미도 있어. 분홍색 읽어볼게요. 남녀의 연애가 주된 노래. 근데 우리 본문은 나물 캐다가 눈 맞는 거지 이제. 근데 본문에 수록된 노래는 후자, 분홍색에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초록 색깔, 나물 채취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내용도 있지만 주된 내용은 분홍색. 젊은 여성이 지니고 있는 이성에 대한 호기심을 적절하게 해소해주기도 한다라고 얘기하는 민요 한 편을 이제 배워볼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좀 선생님 좀 우겨야 되는 언어 유희가 살짝 있어서 요거 좀 미리 좀 얘기했어요. 자, 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먼저 나 이제부터 노래 부른다. 약간 이렇게 시작을 알리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예를 들면 봉산탈춤의 쉬 이런 부분이랑 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남산 밑에 남도령아, 서산 밑에 서천여야. 약간 이거 남쪽과 서쪽이라는 언어 유희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 지금 표현상 특징 파란 색깔로 표시한 거 다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우리? 자, 대구 언어 유희 말건투 다 나왔네요. 남도령, 서천여 모이는 김에 강원도 금강산 유람을 가자 하고 지금 권유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이제 첫 답으로 밥을 지어. 두 회 울어 썩 나서니. 얘들아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간적 흐름이 나왔어. 첫 닭이 울었을 때는 시간이 조금 새벽녘 아닐까? 첫 닭 울 때.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닭이 울 때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 집을 이미 나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른 아침부터 빨리 준비하고 빨리 집을 나서고 있어. 이걸 우리한테 닭 울음 소리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이리들 가고 저리들 가고 큰 산 밑에 닥쳤구나 이제 도착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괄호 부분 뭐예요? 이 산에 도착하기의 과정이 어때요? 휘뚜루마뚜루 써 있지 않아요? 굉장히 압축적으로 제시됐죠. 저런 거는 좀 좋다고 봅니다. 알겠지? 수업에 방해가 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좀 약간 윤활제 왜? 아닌데 나는 저런 거는 윤활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게 싫다는 거야. 지금은 집중하다가 이렇게 추임새 넣듯이 해주는 거고 아까는 자다가 이상한 타이밍에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짜증나는 거고 이해됐어요? 자, 계속할게요.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큰 산 밑에 도착했구나. 올라가면서 올고사리, 내려오면서 늦게사리. 내가 여기다 지금 뭐라고 써놨지? 파란색으로. 근데 사실 난 이거 언어 유희라고 하기가 싫어. 자, 올라가면 올고사리까지는 인정. 선생님 포인트 잡아놨죠? 올. 하지만 내려오면 늦게사리는요. 사실 이거를 언어 유희라고 하기가 좀 애매해요. 어쩌라는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선생님 표현을 이제 정리를 좀 해줄게요. 내가 이렇게 필기한 이유는요. 선생님이 너희 정보 주려고 나는 너희한테 사지 말라고 했지만 선생님은 항상 EBS 기준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능 특강 사용 설명서 있죠?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학교 수업할 때 꼭 체크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여기까지는 확실해. 올라오면 올고사리까지는 확실해요. 근데 이 내려오면 늦게사리 같은 경우에는 언어 유희라고 써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다 집어넣은 것 뿐이야, 얘들아. 근데 이 부분은 학교 거 좀 잘 확인해 오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초록 색깔 있죠? 이 산에는요, 올고사리라는 것도 있고, 늦게사리라는 것도 있고, 무슨 나물이야? 삭가리 나물도 있고, 돌가지 나물도 있다. 얘들아, 지금 초록색은요, 나물의 종류를 뭐 해놨어요? 열거 나열해놨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이 산에 있는 나물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우리한테 도움을 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무슨 색깔 칠해놓은 거예요? 초록색. 근데 여기서 조금만 구분을 지을게. 잘 봐. 여기 올고사리랑 늦게사리는 밑에 있는 삭가리 나물과 돌가지 나물이랑은 조금 정보가 달라. 왜냐하면 여기 정말 올바른 정보가 들어있는 건 밑에 있는 나물 2개야.
삿가리 나물은 어떻게 생겼다? 올방돌방하게 생겼다. 돌가지 나무는 맛이 어떻다? 쓰고 떫다. 그러니까 지금 정말 올바른 정보를 주고 있는 거는 삿가리 나물과 돌가지 나물에 대한 정보는 정말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주고 있다는 거. 이해됐어요? 하지만 어쨌든 늑개살이나 올고사리도 정보를 주고 있는 것은 맞아. 하지만 특징을 설명해 놓은 건 아니다. 이렇게 구분을 정확하게 지어야 되는 선지가 나왔어. 이해됐니? 네, 요건 이따가 문제 풀 때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문할 때 설명을 해놔야 너희가 이따가 문제 풀기가 빨라져서 설명을 디테일하게 했습니다. 이럭저럭 점심때가 되어 점심을 먹고서, 얘들아, 점심때가 되어 점심을 먹고서, 지금 유사 표현 반복하면서 시상전개, 유기성 계속 끌고 가고, 반복이니까 운율도 있고, 이럭저럭 점심때가 되어 점심을 먹고, 나무를 캐자. 저 건너라. 저 바위에. 자, 지금 동은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운율 만들어내고, 물도 좋고 경치도 좋은데 저기 가서 점심 먹자. 자, 여기서 이제 표현상 특징 잘 유념하는 부분 나왔어. 서처녀의 밥을 둘러보니 여우 같은 쌀밥에다 독조기에 써있죠, 얘들아? 아, 저기 뭐야, 그 조기. 독조기에 보리장을 발라놓고, 얘들아 지금 우리 처녀의 밥은 어때요? 맛있어 보여요. 남도령의 밥을 보니 수박씨 같은 꽁보리밥에 된장 한 숟가락 놓여있대. 그러니까 처녀의 밥과 이 남자의 밥을 극적으로 어떻게 내놨어? 대조해놨죠. 그러면서 아이고 남자는 역시 이렇게 엉성하게 도시락 싸왔어. 자, 너 무슨 말 할지 알아? 하지만 우리 문학을 위해서 닥치고 들을게요. 자, 닥치고, 야, 눈빛 하지 마. 그냥 우리 닥치고 듣도록 합니다. 이해됐어요? 공부 내신을 위해서. 내가 한 거 아니고 내신에서. 네. 그래서, 여자의 밥은 아주 예쁜 도시락을 차려왔고요. 남자는 엉성하지고 초라한 이 도시락을 차려온 걸 극명하게 대비시킴으로써 웃음과 재미를 유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쓰인 표현상 특징이 꽤 있어서 몇 개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처녀의 밥이요, 여우 같은 쌀밥이야. 근데 남도령의 밥은 거기에 대응되는 거 찾아봐. 수박씨 같은 꽁보리밥에 일단 직유법 쓴 거 보여요? 네, 비유를 쓴 것도 재미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일단 우리 대구법 쓴 것도 보입니까? 누구의 밥을 둘러보니 뭐뭐에다 뭐뭇을 발라놓고, 누구의 밥을 끓여나 보니 뭐뭐에 뭐뭇을 붙여놓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 네모 괄호 부분은 대구법으로 운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네모 괄호 부분이 전체적으로 비유법에 대비에 그다음에 대구법까지 많은 표현상 특징 사용하고 있으니까 잘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해됐나요? 표현상 특징들 다 어디 쓰였는지 눈으로 확인됐죠? 자, 계속해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도시락을 먹으면서 서로 봐봐. 남자 밥이 그지 같으니까 여자애가 어떻게 하는 거야? 나눠 먹는 거야. 서로 교환하여 이상한 소리 내지 않기. 너무 감정이입하지 말라고. 서로 교환하여 점심 식사를 하실 때, 이때 마침 어느 때인가 백년가약이 완연하네. 여기서 백년가약이라는 결혼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뭐야? 거기서 꽁냥꽁냥하고 음식 나눠 먹고 있는 애들은, 맞아. 그 희롱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걸 지켜보고 있는 화자가 무슨 마음을 느끼는 거야? 좀 좋다. 이거야. 아이고, 쟤네 오늘부터 1일 각이네. 약간 요런 느낌인 거야, 지금. 이해됐어요? 네. 이상한 소리 내지 않기. 자, 백년가약이 확실한, 쟤네 결혼하겠네. 얼씨구나 좋다, 절씨구나 좋네. 여기서 우리 조심할 부분. 얼씨구나, 절씨구나, 무슨 사라고 써놨어요? 감탄사라고 써놨으니까 표현상 특징 잘 잡아두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흥을 돋구고 있고. 그러니 우리 여기서 일만 하면 안 되지. 뭐도 해야 돼? 즐겨야지, 얘들아.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 분홍색 칠해놨습니다.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니, 얘들아? 근데 얘들아, 이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원래는 보통 선생님이 이렇게 작품 하나 하면 거기에 대한 선지 다 해결했잖아. 근데 어렵지 않아서 그냥 나 다 하고 문제로 넘어갈게요. 알겠죠? 오늘 나 다도 어렵지 않아서 다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나로 갈게요. 이거 일단 관념의 형상화예요. 자, 사랑을 찬찬, 얼동여, 야, 약간 이렇게 생각해볼까? 야, 민서가 애 두 딸린 이혼녀랑 결혼한대. 안 되죠. 왜 그런 짓을? 예를 들면, 자, 네가 그런데. 그러면 여하나, 너 어떡할래? 네 친구잖아. 존중한다고? 야, 니가 그걸 멘트를 왜? 네 아들이 나 바로 때리겠습니다. 왜 그러지? 아들이 아니잖아. 벌써 말했나요? 이게 형이야 이래요. 아니 땀이 나는 이거.
너 주는 거 아니었어. 너 집에 갖고 가, 그거. 우와, 이거 신고 가야겠다냐. 그냥 그런 거 아니야? 가버려. 아니, 그냥 호텔 어메니티야, 그냥 저거. 하늘 이상 그런 거 아니야. 야, 너 진짜 그거까지 이렇게 하고 가면. 자, 다시 갈게요. 민서가 그런 사람이랑 결혼한다고 하면, 우리 진짜 뜯어 말려야지, 그치? 네. 근데 이제 민서 입장에서는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그 정도의 일들은 다 내가 뛰어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런 상황을 가정하고 읽으면 이거 다 그냥 통과야. 프리패스야. 잘 봐. 이 사랑 지켜내야겠지, 그럼. 그래서 지켜내려는 의지가 첫 번째, 이 사랑을 놓칠까봐 찬찬 얼도며 매서 어떻게 한다? 한 덩어리로 만들어서 내 등에 짊어진다는 거야. 왜? 까딱 잘못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이 사랑이 뺏겨줘. 놓칠 수가 있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이 사랑을 놓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동여매서 한 덩이로 묶어서 내 등에 매겠다라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여기 찬찬이라는 의태어를 통해서 사랑을 잃지 않으려는 의지를 우리한테 보여준다라는 거지. 이해되니, 필기? 네. 근데 태산 줄령, 자, 짊어지고 어디를 가? 산고개, 큰 산고개를 허위 넘어가는 거야. 또 음성상징을 썼지. 어떻게 넘어가고,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고 있어, 지금. 지금 쉬워, 어려워. 그 사랑 참 이루기, 지키기 어려운 상황인 거야. 이해돼요? 네. 근데 이 민서의 진실한 이 마음을 잘 모르는 여한이는 어떻게 해요? 막아야죠. 야, 너 그만 그 짐 버려. 버려라. 이해돼요? 네. 그 짐 버려라 라고 하지만, 그래서 이제 주위 사람들의 회의감이라고 나오는 거야. 너 그거 결혼해서 너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니? 애가 둘이나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니? 네. 하지만 나는 가다가, 이거 뭐야? 사랑을 등에 짊어지고 가다가 그 짐에 짓눌려서 죽어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실 상황 설정만 잘 해놓으면 그렇게 어렵지가 얼마나 이쁜 거예요? 않아요. 어? 얼마나 이쁜 거예요, 여자가. 아,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군요. 예, 난 근데 아무리, 애 둘이는 소리나는. 나는 돈도 많잖아. 그럼 인정이. 돈이 있으면 상관없을 것 같은데. 돈 많고 이러면 뭐. 나도 할 것 같습니다. 얘가 적절하지 못했네요. 내가 미안해요. 자, 이해는 됐죠? 얘들아, 시에 대해서? 자, 그러면 하필 카리나를 끌고 올 줄이야. 자, 그러면 다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자, 선생님 봐봐. 이거는 조금 내용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이제 유추적 얘기를 할 건데, 그냥 관념 형상화도 있지만 유추적 얘기도 있어. 니네 옛날에 여성들이 일했던 일들이 보통 뭐였지? 배짜기? 네. 그 약간 옷감 만들기? 약간 이런 일들을 많이 했잖아. 여기서 이제 그걸 모시 삼기라고 얘기를 할 건데, 그냥 너희가 이걸 모시 삼기를 잘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어쨌든 실과 바늘과 관련된 일이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실로 작업을 하는 일이잖아. 그 실이 자세히 보면 어떻게 돼 있지? 보여있죠. 이렇게 돼 있지? 네. 그래서 이렇게 가닥이 있는데 중간에 어떻게 되지? 이게 끊어질 수도 있어. 예.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요? 묶어야죠. 여기서 여기대로 표현할게요. 알았죠? 입으로 이렇게 쪽 한번 빨아가지고 여기 그럼 침이 묻지. 앞에 봐. 여기 그럼 끝에 침이 묻지. 네. 그래서 요거를 다시 손으로 베베 꼬면은 실이 끊어졌던 실이 어떻게 돼? 다시 이어진다라는 얘기야, 얘들아. 이해돼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실을 한번 끊어진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꼬아서 다시 그 실을 어떻게 했어? 이어진 거야, 얘들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먼저 묘사를 해놔. 그리고 그걸 유추한 거야, 내 사랑에. 왜? 내 사랑도 끊어지면 내가 어떻게 하리라? 이으리라. 이 못이 실 이은 것처럼. 이해됐어요? 네. 요렇게 이해하면 어렵지 않은 시가 되겠습니다. 자, 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모시를 이리저리 삼아 두루 삼다 감삼다가, 그러니까 일하다가 가운데가 뚝 끊어지면 호치 단순 뭐야? 예쁜 입술과 하얀 치아예요. 호치 단순으로 홈바라 감바라 섬섬 옥수 예쁜 손으로 두 끝을 마주 잡아 비붙여서 이으리라 저 모시를. 일단 도치법도 쓰였네요. 네. 이해됐니? 손 써놓진 않았지만. 그래서 여기 빨간색 가로 부분에 뭐라고 써놨어요? 여성의 노동 모시 삼기 과정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해놨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유추적 사고가 나옵니다. 우리 님과의 내 사랑이 약간 끊어지려고 할 때
저 못이 같이 이으리라.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말하는 건 뭐야? 나는 우리 님이랑 절대 헤어지지 않겠다. 우리 약간 이런 거, 우리 오래 가자. 약간 이런 거지. 근데 이게 자, 네. 선생님 저 뭐지? 누구 사귄다고 했는데 어? 옛날에 내가 누굴 사귀는? 아, 스님 딸이요. 어떻게 있냐? 야, 그거는 내가 얘기했잖아. 얘네는 이루어질 수 없어. 내가 걔네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지. 정시영. 아, 갑자기. 자, 몰라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근데 얘들아 잘 봐봐. 이 시가요. 원래 선생님이 해설 박스 이렇게 네모나게 갖다 놓잖아. 근데 자리가 없었는데 자리가 없는 거 비집고 들어갈 만큼 막 너무 막 어렵거나 이러진 않아서 그냥 요거는 주제만 회색으로 갖다 놨어요. 주제만. 알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문제가 좀 있어서 그 문제부터 일단 좀 해결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68페이지의 1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형광펜이 좀 많이 그어져 있죠? 자, 지금부터 난 요런 보기는 좀 너희가 앞으로도 좀 공부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 같으니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대상을, 근데 이런 것도 있어. 지금 우리 저기 누구냐? 쟤 뭐니? 양서준이 그런 말을 했잖아. 일본에 보기가 있어? 근데 보통 그런 거 있잖아. 이런 수능 특강에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어? 라는 게 있으면 항상 그 해 학평이나 수능에 그런 식의 문제가 연계가 돼. 그래서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죠. 근데 이런 거는 1번이 아니라 뭐 다른 데서도 뭐 흔하게 나왔던 거긴 한데 앞으로는 문학에서 이렇게 1번에 나올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문제겠죠. 자, 어떤 대상을 그와 유사한 대상을 통해 이해하거나 표현했다면 은유적 사고를 한 것이다. 표현법으로 은유와 직유는 모두 은유적 사고에 걸리다. 이거는 우리 옛날에 그 인문지문 1번인가? 2번인가? 어디서 하지 않았니? 그 은유적 사고? 그거에서 했던 거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우리 은유학 했었어. 그치? 맞아. 블루넨베르크 맞아. 거기서 은유학 했었어요. 그래서 은유적 사고의 결과이다. 은유적 사고는 추상적 개념과 같이 표현하기 어렵거나 이해하기 힘든 대상을 구체적 사물에 기대어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한다. 이거 내가 무슨 색깔 칠해놨죠 지금? 노란색 칠해놨어요. 근데 한편 어떤 대상을 그와 인접성을 갖는 사물로 지시한다면 이거 뭐라고? 환유. 너희 환유 혹시 들어봤어? 아니요. 이거 선생님 조금만 이왕 하는 거 조금만 디테일하게 할게요. 앞에 보세요. 너희 혹시 대유는 들어봤지? 네. 대유를 솔직히 말해서 두 파트로 나누면 제유와 환유로 나뉘어요, 얘들아.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 선생님이 없어서 여태까지 내가 그냥 다 퉁쳐서 대유법으로 너희한테 가르쳐 준 거거든? 그거 우리 딸이 맨날 나 진짜 퉁퉁퉁퉁 할 때마다 내 머리 울리는 것 같아. 자, 앞에 볼게요. 제유와 환유가 자, 제유는 왜 이렇게 웃기냐? 만약에 거짓말 했다고. 네. 조심하게 합시다. 빨리 하시죠. 한다. 자, 대유는 내가 맨날 너희한테 얘기하기 이렇게 했어. 전체를 대표해서 비유한다. 이렇게 표현을 내가 많이 가르쳐 줬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저걸 구분을 짓는 자는 뭐냐면 간단하게 구분 짓는 일. 이거는요. 인접한 다른 대상. 다른 대상이야. 포인트는 다른 대상. 근데 제유는요. 어떤 그 아이의 일부를 갖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환유라는 건 냄비가 끓고 있다가 나와. 주전자가 끓고 있다. 사실은 얘들 주전자가 끓고 있는 게 아니고 뭐가 끓고 있는 거야? 그 안에 있는 물이 끓는 건데 그 물과 지금 누가 인접해 있는 거야? 주전자가 있으니까 그냥 물과 인접한 누구를 통해? 주전자를 통해 크게 포괄적으로 표현을 한 게 무슨 법? 환유법. 근데 내가 너희 교실 문을 열고 머리가 4개네? 하고 문을 닫았어. 그럼 이건 뭐야? 사람 일부에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사실 따지고 보면 뭐가 되는 거야? 제유가 되는 거야. 물론 여기에 제유가 나온 건 아니지만 이왕 환유를 하는 김에 지금 살짝 설명을 했어요. 이해됐어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거를 선생님 포괄적으로 그냥 여태까지는 너희한테 대유법으로 가르쳐 왔던 거야, 얘들아. 이해됐니? 자, 어쨌든 읽어볼게요. 자, 어떤 대상,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제유법까지 할 필요는 사실 없어, 얘들아. 민서 괜찮니? 네, 맞죠. 빨리 할게요. 야, 근데 내가 너 마음이 급해서 빨리 할게. 잘 봐. 야, 일시정지하고 갔다 와, 그냥. 아니, 잠깐 빨리 야, 아니, 우리가 불편해, 지금. 오케이. 자, 일시정지 좀 눌러줘. 서준아. 몇 개. 왼쪽. 아니, 내가 할게, 씨. 너 건드리지 마. 아니, 있어요. 쌀. 형님 상관없어요. 쌀.
요거, 유빈이 나오면 얘기해 줄게요. 내가 보이니까. 아, 유빈이 나왔다. 유빈아, 빨리 나오라고. 몰라. 자, 봅시다, 얘들아. 일단은, 여기에는 근데 재유랑 환유랑 헷갈릴 수는 있지만, 일단 이 문제에서는 재유는 안 나오니까, 환유만 제대로 이해하시고요. 은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한번 판단을 해보자. 1번. 첫 닭 울어 라는 말로 뭘 표현했어요? 이른 아침을 표현했어요, 얘들아. 이게 환유라는 거 이해돼요? 네. 그죠? 왜냐면, 닭이 울은 시간이야. 그 인접함으로 아침을 표현한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 네. 네. 하지만, 그만하여 그 짐 버리고 가라 라고 얘기하는 건 환유가 아니라 뭐에 속할까? 사랑을 짐에다가 비유해서 관념의 형상을 일으킨 거지. 이해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노란색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색깔로 구분해놨으니까 이해는 돼요? 네. 자, 그러면 2번으로 갈게요. 백년 기약이 완연하네. 이거 뭐야? 아, 밥 나눠 먹고 꽁냥꽁냥한 젊은 남녀를 보니까 아우, 쟤네 오늘부터 1일이겠다 라고 얘기하는 건 화자의 감정이야? 아니 그냥 사람. 일단 여기 내용부터가 아 근데 이거 틀렸죠, 일단. 화제의 감정은 맞는데 자연에서 느끼는 게 아니에요. 아, 이게 근데 풀이도 자, 선생님 다시 똑바로 잡아줄게요. 백년 과역이 확실한 애는 그 둘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야, 얘들아. 알겠죠? 화자가 말을 했지만, 이거 화자의 감정이라고 이거는 EBS에서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요렇게 잡아주시고, 점심을 먹는 남녀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화자의 감정이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부터도 틀린 거고, 나에서 얼동여 뒤설머 지고, 이거 뭐야? 사랑을 짐처럼 지고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유환유랑 관련이 없고 비유적인 표현.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백년 가약이 완연하네라는 부분은 은유라고 할 수가 없고요. 이거는 환유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된장 한 수를 붙여놓고 라는 말로 남녀관계를, 이거 아니지, 남녀관계. 그죠? 헛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가에서 한가운데 또 끊어지거늘 이라는 말을 인과의 이별하는 상황과 유추적인 사고니까 은유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노란 색깔 표시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그 모른 번님네라는 말로 임에 대한 화자의 회의적 태도가 아니라 주변인들의 회의적 태도지. 그치? 너 그 여자랑 헤어져라. 이런 거. 자, 다해서 호치 단순으로 혼빠라 간빠라 라는 말로 못이 삼는 여성의 모습을 나타낸 건 이거 묘사라 그랬지. 네. 비유나 환유가 아니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가다가 자질려, 그 짐에 눌려 죽는다라는 말을 통해서 그 인과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 거야? 위험한 사람. 아주 무거운 사랑인 거야. 힘들고. 그치? 어려운 사랑이라는 은유적인 표현 괜찮죠? 하지만 다해서 저 모시같이 이것도 은유적 표현이 맞죠?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색깔로 구분을 해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됐나요? 네. 자, 그럼 이제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으로 갈게요. 기억과 니은. 기억은 얘들아, 가에 나왔던 큰 산이야. 이 큰 산이 어떤 산이었지? 가에 나오는 큰 산이요? 여기 나물 캐러 도착한 곳이었어요. 그쵸? 자, 노동의 공간? 맞죠? 자, 기억에 대해서만 할게요. 노동의 공간은? 맞죠? 자, 미래 삶에 대한 낙관적 전망은 어때요? 맞아요. 자,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맞고요. 유흥을 즐기는 공간도 맞고요. 경치랑 흥취를 즐기는 공간도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니은으로 갈게요. 니은의 태산 줄령은 자, 어떤 곳이었어요? 님과 나의 사랑이 험난할 것이다. 그지? 자, 계속 할게요. 그럼 노동의 공간? 아니고요. 낙관적 전망도 아니고요. 자, 여기 조심해야 돼. 3번 보여요? 삶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심화된다라고 했는데 이걸 왜 X라고 했냐면 얼핏 봐서는 맞아 보여요. 그죠? 하지만 여기 지금 이 산은요. 허위허위 넘어간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난 이 힘들지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겨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적 인식이 심화돼서 결국 그거 못 넘어가겠네. 나랑 같이 말하면 어떡해? 못 넘어가겠네. 이게 아니라 힘들지만 이겨내겠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심화됐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가상의 상황 속에 고난의 공간? 괜찮죠? 진짜 험난한 산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니은. 깨달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뒤쪽으로 넘어가서 3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요, 여기 페이지가 많이 비어서요. 선생님이 요거 뭐 정보 많이 갖다 놨으니까 한 번씩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3번 문제 가자. 초록색.
사실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실무적인 성격을 갖기도 하고. 파란색, 다양한 표현 기법. 이거는 얘들아 본문하고 색깔 일치시킨 거 아니야. 얘들아 그냥 선지로만 일치시켜 놓은 거야. 알겠죠? 다양한 표현 기법을 사용하여 장면을 흥미롭게 제시하거나 또는 연애 감정을 소재로 삼아서 흥미를 유발하는 분홍색. 이해됐니? 자, 그러면 근데 본문하고 색깔이 어느 정도 일치하네? 오케이. 일치한다고 봐도 되겠네요. 자, 남산 밑에 남도령, 서산 밑에 서천이 언어유희 맞죠? 네. 자, 여기 잘 봐. 2번. 2번이 정답인 내가 아까 전에 여기 좀 디테일하게 잡았죠? 올라가면 올고살이는 언어유희가 맞지? 네. 쓰고 떫은 돌가지 나물은 정보였지. 그래서 요걸 언급하면서 나물 캐기의 대상이 되는 사물의 특성, 얘들아, 올라가면 올고살이는요, 사물의 특성이 아니죠. 이건 그냥 단순한 언어유희였어요. 이해됐니? 네. 그래서 요거 구분 지으시면 되고요. 노동과 관련된 사실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거는 사실 누구뿐이에요? 네, 뒤에 것만요. 그래서 색깔 구분해 놓은 거 이해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요거 3번도 한번 봐봐. 늦게살이가 껴있어, 얘들아, 지금 여기에. 어쨌든 늦게살이, 삿가리 나물, 이거는 이 산에서 캘 수 있는 나물의 종류를 나열해 놓은 거니까 정보 제공하는 것까지는 뭐 맞다 이거야. 하지만 늦게살이도 만약에 이걸 갖다가 특성을 설명했다고 하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야. 이해됐니? 네. 자, 4번 갈게요. 처녀의 밥과 남도령의 밥을 차례로 묘사하여 뚜렷하게 대비하는 거, 대구와 대조를 활용해서 흥미롭게 제시하는 거 맞나요? 그래서 흥미롭게 제시했다고 했으니까 아까 선생님이 웃음도 유발하고 재미도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해됐니? 자, 마지막 5번. 여우 같은 쌀밥, 수박씨 같은 꽁보리밥은 직유 맞죠? 비유를 통해서 흥미롭게 제시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나요? 네, 이렇게 하면은 9번도 맞춰질 수 있겠네요. 자, 요거 한번 끊어주시고.